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병대 예비역들이 일제히 오늘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이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정청래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 잘라내라 뭐 이런 거예요. 자, 니들 뭐 군대를 알아? 정말 우습게 알지 마, 해병대. 예.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안보 위기 시기에 전직 이 장성들, 이 군인들 갖다가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딱 이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만과 분노를 해병대원, 예비역 대원들이 오늘 그대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 아니면은 정청래 아니면은 박지원 정도가 말이죠.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요거 끝까지 우리가 책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그리고 인륜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완전히 응징을 하는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더 제고시켜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해병대라든가 예비역, 그런 게 장성들, 대수장, 이런 전직 우리가 군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 일제히 시민단체가 또 치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회성 항의 집회로 끝나서는 앞으로 4년 내내 박지원과 정청래 같은 이런 무식한 인간들의 이 횡포를 저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한 100여 개 이 유관단체에서 전본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사들이 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법원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파 진영으로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3명의 대법관이 이제 확정이 돼서요. 그 좌파 이 대법관들 둘이 김선수와 노정희 이것들 싹 다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국 이거 대법원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착각이 자유입니다. 그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고 이제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조이대가 이제 우파인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파 체제로 대법관들이 싹 다 바뀌고 있다. 요 점을 명심하시고요. 이제 이재명과 조국은요 대법원에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하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체계의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방탄,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이 이거 권순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한 권순일 같은 제2의 인물은 이제는 대법원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투쟁하겠다는 거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이대는요 대법원에 딱 넘어오면 최단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이재명과 조국 재판을 빨리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가야 돼요. 이 조이대 하는 거 보면요. 조이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항상 얘기죠. 조이대 여러분들 말하는 거 봤어요? 아주 완전히 이거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조이대도. 예. 자, 그래서 이 대법관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 대법관 이 사법 시스템 안에 인적 구성이 확실하게 바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뭐 그래도 비교적 좀 중립적으로 그 의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한 거, 이거는 인정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국회의장 할 때 무슨 소리야? 중립 이거 안 돼. 민주당원이잖아.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회고록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독대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요 독대 내용을 갖다가 왜곡해서 실은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 이상민 장관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그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딘가 조작 세력이 있다고 그랬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음모론. 그러면서 이게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말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느냐. 요거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냐. 전혀 사실 모르다. 이거 말이죠. 딱 트럼프하고 말이죠. 문재인 관계하고 똑같아요. 트럼프 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 하는 거고, 문재인이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딴 얘기지 않습니까? 야, 참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김진표도 역시 민주당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예, 저도 이 김진표를 좀 다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이태원. 이 참사. 자,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법. 대통령도 딱 사인해버렸잖아요. 독소조항이 딱 빠지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갖고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문재인은 거짓말을 입에 다물고 다니죠. 좌파들은.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김진표가 책 장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혹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오늘 해병대 집회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래 이제 저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2시부터 한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경찰 출산을 한 800여 명, 그리고 자체 출산 한 2천여 명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인원과 관계없이 내용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그 역전의 용사들, 예비역 해병들, 이거 써 있잖아요. 해병대 특검 반대한다. 언제까지 이 최상병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이냐. 군인은 명예 하나 갖고 사는 것 아니냐.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정청래, 박지원이 요거 잘라내라. 이런 압박을 하는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이 뜨거운 오늘 뭐 33, 4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집회와 관련한 이 내용, 주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이 해병대 특검 결사 반대, 가자 국회로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나왔고요. 정청래는 해병대를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해병대를 능멸한 자가 곧 이적 행위자다.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국회 해병전후의 사무총장은요. 제복 입은 군인과 경찰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고의 영예로 존중을 받는데 왜 한국에서는 연평도 포격 때 숨진 고 서정화사 같은 국가 유공자 이런들이 유공자로 딱 확정 판결까지 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민주당이 언제부터 우리 해병대를 그렇게 아꼈느냐. 그리고요, 그 해병대 예비역 장군 모임인 덕성회의 강신길 회장은요, 당장 북한이 도말하면 항구를 정청래 박지원이가 지키느냐? 그때도 군 장성에게 호칭 칠 것이냐? 준전시 국가인 항구의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의 명예를 깔아뭉개서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저질 정치인은 즉각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희규 전 국회의원은요,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병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일촉즉발의 안보위기에서 해병대를 더는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이 정청래 이 막무가내 조폭식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두들고 서 있어라. 또 그때 이제 이 벌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박지원과 정청래의 막말 망언에 대해서 제복 입은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모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청래 박지원이가 사기로 먹고 사는 해병대를 모두 망가뜨렸다. 열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 정치화하고 있는 이 민주당, 그리고 자신의 정치를 영달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이거를 갖다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이 지금 박정훈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누구냐면은 말이죠. 과거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김기현 변호사. 이번에요, 이 서대문에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서대문 갑에서 지금 이제 정진상의 변호인했던 김동한테 밀렸어요. 이 김기현이가 변호를 받고 있으니까 극히 일부가 지금 이제 이 박정훈 편에 서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이에 장외 대표적인 인사가 김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해병대 시위가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민주당이 지금 악의적으로 이번 최상병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이 모멘텀을 제공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병대 수사는요, 지금 이제 세 갈래로 수사가 지금 두 갈래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하나는 경찰. 경찰에서는 지금 최상병 사건이 순직 원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이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인데,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로가 바로 뭐냐? 지금 박정훈이가 이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첩된 수사 결과 자료, 이첩된 거를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장관이 여기에 개입한 것이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개입한 것이냐, 재조사라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외압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공수처 수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랑병 사건이 사망하는 요 원인 제공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동 수사는 지금 이제 이 해병대에서 거의 완료를 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문재인 때 말이죠. 지금 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사망과 관련된 사건은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 여기에서 수사하도록 민간 검찰에서 요렇게 법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정훈이가 자기 직무 영역을 벗어나서 수사를 강행해버려가지고 결과까지 이첩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첩했다가 이제 장관으로부터 회수해 이렇게 지시를 받고서 이제 회수한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장관 그리고 이제 자료 회수를 지시한 장관의 요런 그 명령 과정이 이게 수사 회입이 아니냐 기냐 요것이 말하자면 이제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제 그 특검법이 이번에 이제 됐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특검 법안이 이제 발동이 되는 것이죠.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로 아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수처, 경찰, 이번에는 특검 요 세 갈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대법관 후보로 지금 이제 3명의 대법관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 대법관 이제 장학금 대우를 받는데요. 맨 왼쪽이 누구냐? 노경필 대법관. 그리고 가운데가 박영재 대법관 후보. 그 다음에 이수견 지금 이제 이 판사. 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이제 노경필은 60세고 연수원 23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수원 23기라고 하면요. 한동훈이가 27기예요. 그래서 4기 선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박영재는요. 그러니까 노경필은 수원고법 부장판사고 박영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예요. 요분은 이제 22기고 55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우측의 여성 판사는요. 특허법원 판사인데 연수원 26기 그러니까 한동훈의 1기 선배가 되겠어요. 56세로 되어 있고 요 3명의 후보들은요. 김선수 좌파, 노정희 좌파, 그 다음에 이동원 중도 요 3명을 지금 교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 중도 우파에 속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요. 지금 이제 13명의 대법관들이 지금 8대5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보수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관 3명 이걸 추천한 대통령한테 이제 최종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절차만 남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 후보자들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전문적 법률 지식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은요, 상당한 실력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노경필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자, 이 대법관 이제 후보자가 되겠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노경필 지금 판사인데 요번은요 전남 해남 출신이고 광주고등학교하고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97년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을 해서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다수의 헌법행정상고를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법리 해박하고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박영재 지금 판사인데 요분은요 부산 출신이고 이 배종고등학교하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했고 96년도에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했고 2009년도에는요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억조정실장을 거쳤고 김명수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맨 우측에 있는
맨 우측에 있는 그 이수견 특허법원 판사, 이분은요 인천 출신이고 여의도 여고하고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시작을 해서 서부지법 남부지법을 거쳐서 2007년도에 법원행정처 정보화 심의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여성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어요. 영장전담판사 실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요 대법원 산하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경집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대법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법관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김진표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책자를 만들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요 책자를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는 장면이 되는데, 무엇을 축적해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공직생활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육선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제 의장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요직 관리로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완전히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 책자에서 무엇을 공개했느냐? 바로 이게 이제 2022년도 12월 5일 날 그랜린터큰에서 말이죠. 국가조찬기도회의가 참석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진표 의장도 참석하고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어요. 그때 독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왜곡해서 공개했다. 이런 지금 비판이 용산에서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요. 국가와 지방단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노력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 요렇게 책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대통령 대답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거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김진표 의장 얘기가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참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렇게 지금 책에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즉각 반박 공지문을 냈어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탄기도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럽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을 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열불이 지금 단뜻 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통령실의 이제 개탄스럽다는 반응과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이 뭐라고 또 반박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판단, 그리고 여러 판단과 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썼는데,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이죠. 대통령실은요,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인 인파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9 신고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거짓말이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한 본인이 느낀 이제 평가 요것도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요.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직접 만난 자연인 윤석열은 호방하고 깍듯하며 솔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긍정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 마주한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비토의 정치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고집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태도
자세 형식이 너무 서툴고 투박하다는 것은 문제다. 요렇게 윤 대통령을 말이죠. 양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용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반박 문제를 내놓았고, 그리고 김진표 의장은 말이죠. 이 정부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일관성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이 정책적인 건의 형식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저출생 해결의 토대를 닦고 다음 정권이 이를 훌륭히 꽃피우고 그렇게 우리 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지금 상당히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14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공멸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가장 큰 원인은 극렬한 진영 갈등이고 여야 모두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김진표 역시 피는 DNA.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역시 피는 민주당의 이 좌파적인 이 DNA는 참 속일 수 없구나. 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